이제 메모리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ARC라는 기술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ARC를 사용하면서 생존주기 수식자, 그 다음에 객체 생존주기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에서 이제 메모리 쪽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C 때문에 생긴 몇 가지 제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수많은 클래스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는 그 객체들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이제 동작시키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의 행위를 즉 메소드를 실행해가지고 그 기능이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생성했던 객체를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출력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려고 하면은 이미지에 관련된 이미지 객체나 이미지 뷰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하다가 사용이 끝나면 이제 이미지 관련된 객체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모리를 다시 다른 객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이제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에 관련된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메모리 관리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용 중인 객체는 해제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객체는 해제를 해야지 나머지 이제 다른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운영체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앱을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C에서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측면을 보자면요. 이제 객체를, 사용 중인 객체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는 객체는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사용 중인지, 혹은 사용 중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객체에다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소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포인터는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요거를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합니다. 얘를 retain c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retain count가 0 이상이면은 이 객체를 소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 중인 상태로 알 수가 있고요. retain count가 0이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이제 시점이 ARC를 기준으로 수동으로 관리하는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RC 기술을 이용한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 수동으로 관리하는 시절에는 이제 그 객체를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 소유권을 해제하는 것을 retain count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즉 retain count를 증가하는 코드를 짜야 됐었고요. 더 이상 객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retain count를 감소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테인 카운트를 증가하고 감소하게 코드를 짜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앱이 종료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iOS 5부터 이제 그 새로 제공된 기술이 ARC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RC는 이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작성하지 않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해주는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 ARC 덕분에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메모리 관리하는 코드를 이제 직접 짜야 되는 번거로움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포인터 변수를 릴로 만들거나 혹은 다른 객체를 가르치도록 이제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객체의 소유권을 가진 포인터를 이렇게 릴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객체로 할당해 버리면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객체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하나만 만들었지만 얼룩 이닛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S 오브젝트로 ptr2라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ptr2가 그 하나 만들어진 객체를 같이 참조하도록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요 NS 오브젝트 객체는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는 두 개가 된 상태입니다. ptr이라는 포인터와 ptr2라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ptr이라는 포인터를 nil로 만들어 버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 하나 ptr2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객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 해제되는 거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코드를 짜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객체가 해제되면서 클래스에 있는 디얼로그라는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디얼로그에다가 ns 로그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된 상태를 로그로 남기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객체가 해제되면서 디얼로그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콘솔에 로그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제 객체 해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의 소유권 해제되는 부분과 소유권 해제돼 가지고 메모리에서 객체가 해제되는 상황을 코드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객체의 소유권과 이제 소유권이 해제되면 이제 메모리에서 객체가 해제되는 상황을 한번 코드로 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클래스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트레이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트레이서에는 이제 객체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라고 부르는 네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 파일에는 이제 디얼로그라는 메소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이 디얼로그는 객체가 해제되면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메소드가 되고요. 객체가 해제되면서 콘솔에다가 객체가 해제된 상황을 이제 콘솔로 표시할 수 있도록 nslo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름을 같이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 객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콘솔 메시지를 좀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main.m에 가서 이제 코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의 시작과 끝을 작성해 놨고요. 그냥 실행해 보면은 시작과 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객체가 해제되는 순간에 로그가 출력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제 객체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아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다 보니까 객체도 자동적으로 종료는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뭘 보시냐면은 요 끝나는 요 로그와 객체가 언제 해제되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런을 해보면 순서 로그가 나타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는데 요 끝 이후에 요 nslog 이후에 해제가 됩니다. 요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제 요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를 nil로 할당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콘솔에 나오는 로그 메시지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요 끝이라는 로그 이후에 해제가 됐었지만 이제는 끝 이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객체를 소유하고 있던 포인터를 nil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객체는 소유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이제 ARC가 동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또 객체를 소유하는 포인터를 더 만들어 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이름을 obj2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같이 참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객체는 하나지만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는 obj2와 obj3이라고 하는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obj2라고 하는 포인터를 nil로 할당해 버리면 언제 객체가 해제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요, obj2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끝 이후에 obj2라는 객체가 해제가 됐습니다. 즉 obj1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obj1은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요. obj2는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가 두 개인 상태에서 하나만 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해제가 안 된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결국은 해제되도록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객체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 해제돼 가지고 자동으로 객체가 해제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메모리 관리 중에서 이제 생존 주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예제에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객체가 해제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 객체가 이제 해제되는 상황은 이제 포인터 변수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포인터 변수도 변수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변수의 스코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가 무조건 객체를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생존주기 수식자에 의해서 객체를 소유하는 포인터가 있고 소유하지 않는 포인터도 있습니다. 이제 객체의 생존 주기를 결정해주는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스코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객체는 메모리 공간 내에 힙이라는 영역에 이제 위치합니다. 이 힙 영역에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 메소드가 동작하거나 메소드 동작이 끝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즉 일부러 힙 영역에 있는 객체를 해제하거나 생성됐던 객체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ARC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힙 영역에 있는 객체의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힙 영역에 있는 객체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힙 영역에 있는 객체를 소유하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크게 이제 지역 변수와 이제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선언된 코드 단위가 이제 종료되면은 지역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즉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객체가 해제가 되면은 그 객체 내에 선언된 이제 멤버 변수 쪽도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에 대한 그 스코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객체의 이제 생존 주기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lass라는 거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프로퍼티로 선언된 멤버 바라고 부르는 이제 멤버 변수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라는 중간에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름이 똑같네요. 메소드라고 부르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 이제 그 선언 코드 부분 안에 그 로컬 바라고 하는 이제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얼룩에 init해서 넣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고 얼룩이 init되고 지역 변수에 해당 할당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까지는 계속 객체의 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 로컬 바라고 하는 지역 변수는 이 메소드라는 이제 코드가 끝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지역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객체는 지역 변수가 사라지는, 지역 변수의 스코프가 끝나는 순간 객체도 같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 있죠? 그 범위까지만 객체가 존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객체가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멤버 변수, 즉 이제 프로퍼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객체와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하기 때문에 메소드 내에서 얼룩에 init을 했습니다. 얼룩에 init하고 이제 프로퍼티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당이 됐으면 이 메소드가 종료되더라도
언로인된 요 코드 단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즉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객체의 생존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내가 지금 만드는 객체는, 요 메소드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야 싶을 때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되고요. 여러 메소드에 걸쳐가지고 이제 사용된 객체다 싶을 때는 프로퍼티나 혹은 멤버 변수로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장을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포인터 변수가 이제 객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변수가 객체를 소유하는지 혹은 소유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제 생존주기 수식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포인터는 이제 객체를 소유한다, 이 포인터는 소유하지 않는다를 작성을 합니다. ARC에서 이제 생존주기 수식자로 사용하는 것은 strong, weak, unsafe, unretained, auto releasing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서 auto releasing은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객체를 소유하는 포인터와 소유하지 않는 포인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객체를 소유하는 포인터는 강한 참조라고 그러고요, 객체를 소유하지 않는 포인터는 약한 참조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얼핏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객체를 소유하는 이제 강한 참조는 strong이라는 이제 생존주기 수식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참조를 만드는 strong이라는 수식자는 프로퍼티에서 사용할 때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프로퍼티의 속성을 입력하는 부분 있죠? 가로 안에다가 이제 strong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는 이제 스택 변수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strong을 작성하는데, strong 앞에 언더바를 2개 넣습니다. 2개입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포인터는 객체를 소유하는 이제 강한 참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략하면은 강한 참조로 포인터가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객체를 소유하지 않는 약한 참조는 뭐가 있냐면은 weak랑 unsafe, unretained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할 때는 이제 강한 참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의 속성 입력하는 부분 가로 안에다가 weak를 입력하고요. 멤버 변수나 스택 변수 입력할 때는 언더바를 2개 붙여서 weak라고 하게 됩니다. unsafe, unretained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퍼티 이용할 때는 언더바를 붙이지 않고 사용하고, 멤버 변수를 이용할 때는 언더바 2개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요 약한 참조로 만들면 소유되지 않는 객체는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언로그에 이닛하게 되는데, 이 포인터를 weak로 선언하게 되면은 생성하자마자 바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NSLog 이용해서 이 객체를 출력해 보면 바로 null이 나와버립니다. 좀 많이 생소한 부분이죠. 객체를 만들자마자 바로 해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컴파일러가 이제 경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참조만 있으면 객체 해제가 됩니다. 객체가 해제되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객체가 원래 있던 그 주소가 있죠. 예, 포인터는 그 객체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는데, 객체 해제되고 나면 포인터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weak로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nil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zeroing weak reference라고 그러고요. unsafe, unretained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주소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해제된 메모리 공간에 이제 unsafe, unretained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bad access라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오토 릴리징이라는 걸 볼 겁니다. 오토 릴리징은 이미 이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에러 처리할 때 많이 봤었죠. 이 오토 릴리징은 언제 사용하냐면 포인터의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객체를 받을 때 합니다. 즉 센더가 리시버에게 이제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리시버가 이제 뭔가 동작을 하다가 반대로 센더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오토 릴리징이 됩니다.
오토 릴리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이제 몇 가지 제한된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S 에러를 이용해서 에러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이제 문자를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러를 이용할 때 포인터 선언을 하고요. 이 포인터에 AND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에러 처리를 할 때 오토 릴리징을 사용합니다.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컬렉션과 같이 사용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배열이나 이제 딕셔너리 같은 이제 클래스가 파운데이션에서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 컬렉션과 사용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컬렉션의 객체를 저장하면 컬렉션 객체는 그 객체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컬렉션에서 객체를 삭제하게 되면은 객체의 소유권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컬렉션 객체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역시 객체의 소유권도 같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배열에 이제 추가를 하고 삭제하는 이제 전체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서라는 클래스에서 얼룩의 init에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넣었고요. 그럼 이 순간 이제 이 객체의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obj라는 포인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객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mutable array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배열에다가 add object 해가지고 객체를 추가했습니다. 아까 컬렉션에 객체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컬렉션이 객체를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순간 이제 그 객체는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가 두 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obj이고 또 하나는 배열 객체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obj라는 포인터, 처음에 얼룩 init 할 때 사용했던 포인터 있죠? 그 포인터를 nil로 만들어 버리면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던 포인터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포인터는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소유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객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배열에서 remove all object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면 배열 내의 모든 객체가 삭제가 되면서 이 객체의 소유권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던 모든 포인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RC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제약사항, 이제 따라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징이냐면요, 프로퍼티 이름을 U로 시작하도록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의 소유권 관련돼서 강한 순환 참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S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의 메모리 관련된 기능, 요 메소드를, 즉 수동으로 retain count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소드가 retai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release라는 메소드가 있고, auto release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retain coun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엑스코드는 바로 에러로 이제 표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ialog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서 구현해 봤는데, ARC를 사용하게 되면은 dialog 메소드 자체를 객체를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dialog 메소드는 어떻게 사용했냐? 객체가 해제되면서 콘솔에다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죠. 이렇게 사용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 순환 참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순환 참조입니다. 지금은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하나는 car라는 클래스고 또 하나는 engine이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car라는 클래스는 strong으로 강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strong 포인터로, strong 프로퍼티로 engin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이제 선언되어 있고, 오른쪽에 engine이라는 클래스에는 strong이라는 프로퍼티로 car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객체가 이제 할당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카라는 클래스의 엔진이라는 프로퍼티가 엔진 객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 엔진이란 클래스의 카라는 프로퍼티가 또 카라는 객체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객체가 서로 쌍방으로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강한 순환 참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강한 이제 포인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객체가 전혀 해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강한 순환 참조는 객체 두 개에서만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세 개, 네 개를 통해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메모리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ARC라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ARC 기술에서 이제 사용하는 생존주기, 수식자와 이제 변수의 스코프에 따라서 이제 객체가 언제 해제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네, 콜렉션에서 사용할 때 이제 콜렉션이 이제 객체를 소유하는 여부, 그 다음에 콜렉션에서 사라질 때 이제 객체의 소유권을 해제하는 여부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ARC를 사용하면서 이제 몇 가지 제약사항이 생긴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관련된 이제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